자, 그래서 우리 월요일날 수원 수투 과정을 하게 될 거고 일요일날 확통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뭐 봐서 알겠지만 지금 수능 완성 문제지의 구성 자체가 수원 파트 3개 빡빡빡, 수투 3개 빡빡빡, 4개지, 빠바바박, 확통 빠바박 3개 해가지고 끝이 나요. 그러면 스케줄상과 양으로 따져도 확통이 아마 진도가 먼저 끝날 거야. 확통이 진도가 먼저 끝날 거야. 수원 수투는 진도가 조금 늘어지겠죠? 두 과목 합쳐놓은 셈이라서. 그럼 여기 남는 기간 있잖아. 이때 모의고사를 5회를 어떻게 해결해 볼 겁니다. 다시 말하면 확통이 빠바박 해서 미리 진도가 끝나면 보통 수업 3번이면 끝나요. 길게 잡아도. 그러면 이제 요거 안에 이제 모의고사 뒤에 기출 5회가 있는데, 야, 요 모의고사 기출 5회도 뭐다? 반영되는 부분이야. 알았지? 내용이 없는데? 모의고사에서 냈어. 하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EBS 공초 모의고사는 따로 존재합니다. 알았죠? 알았지? 매번 그래, 매번. 그리고 이제 모의고사가 5회치가 있는데, 저번에도 뭐 상술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1회가 문제 퀄리티가 제일 좋아요. 어느 문제지나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1회가 제일 어려워요. 그리고 약간 수능에 그나마 가깝습니다. 3회를 넘어가는 순간 약간 느낌이 사관학교 문제식으로 애가 좀 성격이 바뀌어요. 즉 답이 더러워. 1, 2회까지는 답이 뭐 정수롭게 끝났는데 3회를 넘어가는 순간 답이 어쩔 수 없이 뭐 이딴 식으로 바뀝니다. 물론 유리화는 하겠지만, 알았지? 네. 그러다가 이제 5회를 가면 어떻습니까? 난이도는 앞에 거에 비해서 많이 좀 떨어진, 그러니까 쉬웠다 싶다. 왜? 너 이걸로 공부하니까 성적이 올랐지? 이런 느낌을 주기 위해서,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 그래요. 모든 시판 문제가 똑같아. 사설 모의고사 3회치 풀어도 1회가 제일 어려워. 품질은 제일 좋아. 어쩐지. 3회가 제일 쉬워. 그렇지. 어쩐지. 알았지? 그러니까 모의고사 쭉 공부 끝내고 모의고사 봤는데 뭐지? 할 필요 없어. 알았지? 일부러 그렇게 만든 거니까. 역으로 볼까요? 아니야. 책에는 나름 순서가 있단다. 심리적으로. 나도 그리고 심리적인 그 안정감을 주고 싶어. 그래서 나의 목표는 일단 뭐다? 요 전체 과정을 8월 중순까지 끝내는 게 8월 15일 전후로 해서 끝나는 게 일단 목적이에요. 알았지? 이제 2주 텀이 비죠? 부평 전까지. 그때는 또 뭐 이렇게 기출 원고 좀 풀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게 다 끝나고 나면 확통 기준으로는 뭐다? 4점짜리 3개 중에서 2개는 맞고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게 목표예요. 하나는 뭐 기도해야죠. 왜 이렇게 몰라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는 방향성이 제대로 한 번에 좀 맞으면 시간 내에 해결이 되는 거고 좀 돌아갔으면은 뭐 기도해야죠. 뭐 그 정도지. 맞지? 그래서 이렇게 수업이 진행될 예정이에요. 자, 그래서 변호의 수 이야기부터 내용만 간단하게 맨날 다 똑같아요. 수학 선생님들. 간단하게 설명만 해보고 바로 풀이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우의 수죠. 자, 경우의 수를 풀려면 어려운 문제일수록 케이스를 나눠가지고 보는 거야. 맞지? 뭐뭐 할 때, 뭐뭐 할 때, 뭐뭐 할 때. 케이스를 나눠서 본다라고 하는 거는 웬만하면 여러분 머릿속에 집합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가 있으면 좋아요. 맞지? 보통 이야기가 하나로만 구성이 되지 않을 거야. 뭐뭐뭐 할 때 뭐뭐뭐 해요 로 구성이 되잖아. 이해갔지? 주사위를 던졌는데 2번 던졌는데 그들의 합이 3이 그들의 합이 4야.
근데 곱해가지고 숫자가 뭐가 됐어. 뭐 이런 식으로 세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확률에 대해서 합집합 얘기를 물어보면 경우의 수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집합 얘기처럼 바꿔가지고 이야기를 계산을 하는데 이게 이제 기본 컨셉이고 어차피 바닥에 깔리는 전체 개수에 대한 내용만 싹 곱해가지고 보면은 뭐로 바뀐다? 개수에 관련된 내용으로 바뀌는 거죠?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자, 3개짜리에 대한 이야기도 충분히 물어볼 수까지는 있을 거야. 4개에 대한 조건은 물어봐, 안 물어봐? 안 물어봐, 어차피. 맞지? 만약에 조건이 4개짜리라고 하면은 이게 약간 구처럼 되어져 있는 애가 겹치게끔 비눗방울 모양 요게 4개가 모인 거거든. 그럼 이거는 입체로밖에 표현이 안 되죠. 네. 근데 우리는 페이퍼에다가 풀어야 되잖아. 2차원 세계에서 맞지? 그러니까 조건 4개에 대한 얘기를 절대 물어보지 않는다고. 하나마자 3개야. 알았지? 응? 그러니까 요 안에서 해결하는 걸로 하고요. 그럼 이제 사용하는 도구는 쓰는 거. 자, 중복이 안 돼요. 중복이 됩니다요. 자, 순서가 중요해요. 순서가 중요하지 않아요. 요거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가지고 보는 거죠? 맞지? 네. 자, 순서가 중요해요. 근데 중복이 되면 안 돼요. 라고 하는 게 우리 NPR이죠. 네. NPR. 자, 순서는 중요치 않아요. 고른 거 또 고르면 안 돼요. 그러면 NCR이죠. 얘는 순서가 중요해요. 근데 중복이 가능해요. N파이 R이죠. 순서가 중요하지 않아요. 골랐던 거 또 골라도 돼요. NHR이죠. 자, 그러면 순서대로 나열하는 거는 같은 것이 있는 문자 순서대로 나열하는 거는 원래 자리 위치가 어디야? 1번, 2번, 3번, 4번. 1번, 2번, 3번, 4번. 누구야? 2번 아니에요? 얘죠. 네. 맞지? A, A, B, B, B. 줄을 세워봐요.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네. 줄쓰기잖아. 근데 요거를 사람에 따라서는 이렇게도 바라볼 수 있다고. 똑같은 식인데도 불구하고 5개 중에 2자리를 골라요. 그리고 A를 배치해요. 네. 그리고 뭐 남은 3자리 중에 3자리를 배치해요. 그랬더니 여기에 A 넣을 거야, 여기 B 넣을 거야, 이것 때문에 이 팩을 해요? 네. 그러면은 계산 결과가 얘랑 다를 것 같아? 똑같죠? 똑같지. 맞지? 그러니까 문제를 풀다 보면 케이스를 나눠가지고 풀 때 아니 어떤 경우는 이걸로 해가지고 순서를 정했는데 어떤 거는 이걸로 정확히 말하면 이걸로 순서를 정했어. 이거 가지고 당황해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야. 알았지? 뒤에 문제가 왜 이거를 설명하는지가 나올 거예요. 어차피 맞지? 이거 빼놓고는 여러분 중간고사 때 배웠던 내용이 그대로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냥 문제도 수능 특강의 3단계처럼 더럽지 않아요. 물론 3단계가 도리어 깨끗하다고 느꼈던 친구들도 있죠? 2단계가 더 더러웠고 그래서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야기를 보고 참고로 원순열은 n-1의 픽토리얼인 건 알죠? 네. 자, 하나의 곱하기로 그리고로 연결된 이야기 안에서는 원순열은 몇 번만 사용한다? 한 번. 한 번만. 알았지? 그래서 수능 특강에 나왔던 그 내용이 크게 바뀌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오늘의 목표는 경우의 수 내용 30문제를 한번 해결을 해보는 게 목표예요. 이건 참 소박하죠? 자, 72페이지부터 한번 풀어보세요. 시작. 유민아 2번 풀리니? 봐봐.
1부터 6까지 자연수가 있대. 왜 하필 1부터 6까지일까? 나중에 주사위 던지려고. 알았지? 숫자가 2개 가지고만 놀겠대. 나중에 동전 던지겠다고. 컨셉이 맨날 똑같아. 알았지? 자, 그러면 왜 숫자를 이렇게 썼냐면은 6가지 숫자는 홀수, 짝수, 뭐 3의 배수 얘기도 있지만 보통 홀수, 짝수 얘기를 많이 하거든. 그래서 숫자를 굳이 이렇게 배치한 거야. 그리고 나서 이 6장의 카드를 일정한 간격을 두고 원순열 형태로 바꾸겠대. 그럼 일단 전체 얘기는 원순열만 보면 5팩이니 5팩을 계산하면 몇 나와? 120. 120. 왜 120 물음표야? 120이 나오겠지. 자, 그리고 나서 이야기를 쭉 봤더니 서로 이웃한 2장의 카드에 적혀있는 수의 곱이 홀수인 경우를 보래. 곱해가지고 홀수래. 그러면 봐봐봐. 1, 3, 3, 5, 1, 5 얘네들은 되지만 2, 4, 6이 홀수와 결합하는 순간 홀수 얘기는 날라가죠. 맞지? 그러면 1, 3, 5만 가지고 보려니까 힘들어. 그러니까 곱이 홀수인 경우가 존재하도록 하는 거는 하나라도 이렇게 되면 된다고. 응? 그러면 이야기를 반대로 생각해봐. 이 사건. 막는 사건이라는 거야? 반대말이라는 거야? 반대 사건으로 이야기를 보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곱이 홀수인 경우가 곱이 홀수인 경우라고 하는 거는 홀수끼리 라고 써놓은 거잖아? 홀수끼리 옆에 있으면 좋아요. 그러면 1, 3만, 3, 5만, 2, 5만 이렇게 된 거랑 똑같니? 옆에 있는 게? 그럼 이걸 여사건으로 보게 되면 요거 뭔 말인지 이해가? 굳이 2팩이라고 안 써도 이렇게 썼거든. 홀수끼리 옆에 있으면 좋아요. 얘를 여사건으로 해서 왜 굳이 내가 이렇게 표현했을까? 를 생각해봐 지금. 중복 이런 게 있어서. 중복? 요거는 분명히 원순열 얘기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왜 세 개를 원순열 얘기를 먼저 했을까? 곱이 홀수인 경우가 존재한다. 반대로 해석을 하면 곱이 짝수 맞아? 모두 짝수 맞아? 그럼 예를 들어 내가 여기다가 짝수를 넣었어. 짝수를 넣었어. 짝수를 이렇게 넣어야만 요거가 얘거든. 그럼 이제 요 사이사이에 홀수를 넣는다라고 생각을 해봐. 그럼 홀수는 이렇게 세 개가 있지. 자, 원순열을 이미 한번 썼어. 그럼 그 다음 얘기에서는 원순열을 쓰면 돼, 안 돼? 곱하기 얘기에서는 원순열은 한 번만 쓰는 거라니까. 그럼 이 공간 세 개는 더 이상 원순열이 아니라 줄수기랑 똑같은 거거든. 그 자리가 고정된 거야.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홀수를 나중에 넣겠다고요. 이해 갔어? 자, 그럼
그렇기 때문에 그 120에다가 2에다가 6 곱해가지고 12를 빼가지고 108가지 얘기가 그래서 나오게 된 거야. 여기가 이해가 돼? 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배울 점은 뭐냐면, 여기서 배울 점은 문제를 그냥 해석해가지고는 케이스로 나누는 게 너무 힘들어요. 네. 맞지? 근데 뭐뭐한 경우가 있어요. 이런 표현이 나오면은, 요거보다는 모두 어떻게 돼요? 라고 푸는 게 훨씬 우리가 문제 푸는 게 더 쉽거든. 네. 그러니까 홀수끼리 곱해진 얘기가 있어요. 라고 문제 풀기 너무 힘들어. 네. 왜냐면 케이스를 너무 많이 나눠야 돼. 네. 1 옆에 3이, 3 옆에 5가, 1 5편. 네. 이거 나눠서 다 봐야 되거든. 그리고 더 이상 1 옆에 홀수가 3개가 연달아 오는 경우는 좀 배제를 해야 되는 거야? 이런 것부터 해서 할 게 너무 많아. 네.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생각하는 게 훨씬 더 편리하다. 네. 알았지? 자, 그럼 이제 한 가지. 뭐뭐한 경우가 존재해요. 할 게 너무 많아. 그럼 반대로 생각을 해요. 네. 그러면은 훨씬 더 다가서는 게 쉬울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야. 알았지? 3번은 아직 때가 아니라서 네. 너는 4번으로 넘어가서 한번 풀어봐봐. 선생님, 저 성경 어떻게 풀지 모르겠어요. 3번 구경을 한번 해보자. 구경을. 네. 구경은 3번 좀 볼게요.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첫 시간이니까. 아, 그렇게 다가서는 한문이구나. 미적분과는 좀 느낌이 결이 다르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달으면 돼. 알았지? 그래서 나와 있자. 쓰잘데기 없는 말은 절대 표시해두지 않습니다. 경시대의 문제가 아니에요. 알았죠? 필요 없는 정보는 절대 써놓지 않아. 알겠지? 그래서 어디까지 이해했는가를 밑줄을 그어가면서 보는 게 제일 좋아요. 여기까지 써먹었고 아니고. 자, 육각형. 아이씨, 육각형 또 망했는데. 육각형 안에다가 예, 별을 만들어 놨어요. 다윗의 별을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리고 한 변의 길이가 루트 3이에요. 그리고 요 길이가 1이에요. 양심이 터지진 않았어요. 알았지? 한 변의 길이는 루트 3이랍니다. 이거 원래 요 변의 길이가 1이라는 거 표시 안 해줘도 되는데 열심히 해주신 거야. 얼마나 감사해. 자, 근데 내용을 쭉 읽어가지고 봤더니 뭐라고 했다? 13개의 영역이 있을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했겠죠? 자, 그리고 10가지 색을 모두, 서로 다른 10가지 색을 모두 이용해가지고 표시를 했더니 내가 A 곱하기 8팩으로 표시를 하겠대요. 그리고 단, 회전, 또 원수냐 이게 또 들어간 거지 뭐. 자, 그리고 이제 조건을 가지고 봤더니 한 변의 길이가 1인 6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 6개에는 서로 다른 6가지의 색깔을 칠할 거야. 그러면 자, 지금 이 자리, 이 자리, 이 자리, 이 자리, 이 자리, 이 자리는 다 합동이죠? 네. 원수냐 4개 쓸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색깔이 10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6가지 색깔을 이용해서 원순열 모양대에서 색깔을 칠해볼게. 요게 가냐? 네. 근데 쌤, 13가지 중에 6개 아니에요? 남는 게 3개. 그러면은 10시. 아니, 지금 뭐라고 했냐면은 네. 13개의 영역에 서로 다른 10가지 색을 모두 사용하여. 그러면은 13시 3을 먼저 하고 들어갔어야 됐던 거 아니에요? 저렇게 그거는 생각하기 나름이죠. 바로 해야 돼요. 왜냐면 우리한테 색깔을 일단 네. 요 가부터 이야기를 순서대로 보려고 하는 거야. 가부터. 뭔 말인지 알겠냐? 네. 자, 그랬더니 물론 뭐 가운데부터 칠하고 이렇게 해도 되죠. 아, 그게 아니라 그 제외해줘야 되지 않나 싶어가지고 바로 10으로 가는 게 아니라 13을. 일단 가만 볼 거예요. 가만. 네. 그리고 이제 이야기를 이제 나로 넘어가서 봤더니 나가 뭐라고 깽판을 치나 봅시다.
나가 얘기하기로 가운데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육각형과 자 그리고 한 꼭지점을 공유하는 6개 이등변 삼각형 얘네들 색을 꼭지점을 공유하는 6개 이등변 삼각형에는 서로 다른 세 가지 색깔을 칠할 건데 가운데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육각형과 공유하는 한 꼭지점 사이의 거리가 2인 마주보고 있는 두 이등변 삼각형에는 같은 색을 칠할 거야. 자 그러면 여기에 색깔 칠하는 이야기는 뭐라고 얘기해 줄 수 있어? 저는 13C로 아니 일단 가만 보면 10가지가 있었는데 6가지 갖다 써먹었지. 네. 색깔 몇 개 남았네요? 3개, 4개. 4개 남았지? 4개 중에 한 개를 여기서 쓸 거야. 여기 있잖아? 네. 이제 색깔 몇 개 남았어? 3개 남았어요. 3개 남았어, 3개. 이 색깔 3개를 이제 여기다가 이제 색깔을 칠해보려고 하는 거거든. 나는 이제 색이 몇 개 남았다? 3개 남았어. 자, 그러면 3개를 그냥 다 쓴 거지? 네. 일단 다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두 이등변 삼각형은 같은 색깔을 칠한다. 그러면 뭐 선택 아니야? 맞아요. 여기가 이해가냐? 네. 왜냐면 그 마주보고 있는 거. 그러니까 한쪽이 정해 어차피 지금 얘를 다 곱해야 돼. 네. 근데 원수를 앞에 위에서 한 번 썼잖아. 네. 더 이상 못 쓰죠. 네. 그러니까 얘가 이미 순서 정해준 거야. 얘가. 그래서 네네네. 13개 영역인데 어떻게 10개를 지웠어요? 중복되는 중복되는 얘기가 나오지 않나요? 나와요. 근데 그러면은 그 가족권하고 나족권하고 가족권하고 나족권. 그 따로따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중복될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상관이 없는 게 뭐냐면은 색깔이 처음 10개가 있었어. 서로 다른 색깔 10개. 알았지? 가에서 이미 6개를 썼어. 색깔 4개 남았지. 가운데 칠하느라고 색깔을 하나 썼어. 다시 중복해서 쓰면 안 안. 왜냐면은 초반에 쭉 문제를 읽어보면은 옆에 있는 부분은 색깔이 달라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얘기는 없긴 했는데 근데 서로 다르냐고 나와요. 서로 다른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10개 모두 다 사용하는 어. 경우가 10개를 결국 다 모두 사용해야 돼. 색깔을 일부분만 골라가지고 쓰면 안 돼. 여기가 있잖아? 그래서 이제 가에서 10개 있는데 6개 썼고, 나에서 초반에 세 번째 줄에서 가운데에다가 색깔 칠하라니까 하나 썼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세 가지 색깔을 쓰는 경우 때문에 나한테 선택권이 없는 셈이고, 알았지?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색깔을 칠하려다 보니까 앞에서 할 거 다 했네? 네. 그러니까 색깔 3개를 그냥 쓰는 거죠. 그래서 3팩으로 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지. 네. 이거 3시사는 원래 안 써도 돼. 근데 그냥 색깔 얘기한 김에 쭉 쓴 거야. 네. 여기가 있었냐? 네. 그럼 이거니까 이거 다 곱해주면 되는 거잖아. 쌤 근데요. 선생님의 식에서는 10가지의 색이 이미 정해져 있다는 가정 하에 들어간 거잖아요. 근데 왜냐면은 밑에서부터 네 번째 줄에 서로 다른 10가지 색을 모두 사용하여라고 했으니까 색깔을 강제로 사용하는 걸 기준으로 본 거지. 근데 여기 문제만 봤을 때는 이 10가지의 색이 정해져 있는 색인지 정해지지 않은 전 부정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13C3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저 모든 식을 정리했거든요. 13C3을 사용하고 네, 그러니까 제외해준 거죠. 13개 중에서 3개를.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13C3이고요. 제외. 그러니까 너는 공간 위주로 본 거잖아. 네? 13C3을 썼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저 10개의 색깔이 저게 빨간색인지 뭐 갈색인지 모르니까 저 정해져 있다고 명시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러지 말고 네. 다른 색깔에 집중해서 문제를 보는 게 좋아요. 색 10개. 근데 그 부분을 파고들어서 문제를 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를
이건 생각보다 중요한 그 어떤 명제인 것 같은데. 색깔 A, B, C, D 이렇게 주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A, B, C, D인지 뭐 G, X인지 모르잖아. 그분 하는. 아니 그게 아니라 13개의 색깔이 있어. 13개의 색깔 중에서 10개를 써야 돼. 10개를 써야 되는데 그 A부터 13개. 근데 봐봐봐. 네. 초반에 13개의 색깔 얘기가 없잖아. 13개의 영역이 있다고 그랬지. 아. 13군데의 공간이 있다고 그랬지. 13개의 색깔을 사용한다고 하진 않았거든. 아 그렇네요. 그것도 맞지? 그러니까 구역이 나눠진 게 13군데라는 거지. 내가 사용할 색깔 이야기는 몇 가지밖에 없다? 10가지밖에 없는 거야. 근데 그거 맞네요. 맞지? 자, 그래서 그래서 얘랑 곱해가지고 본다. 그래서 곱하기다 보니까 원수절을 한 번만 사용해야 됐다. 그래서 10C6을 10C4로 바꿔가지고 19, 8, 7 바닥은 4, 3, 2, 1 6팩이니까 5, 4, 3, 2, 1 4C1이니까 4 그리고 3C3은 어차피 1이고 3팩은 6 해가지고 약분을 팍팍팍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자 근데 A 곱하기 8팩으로 쓰라고 했죠? 네. 그럼 이제 8, 7, 6, 5, 4 여기서 3 하나 꺼내고 15. 3 여기서 2 하나 꺼내고 하다 보니까 뭐? 15 곱하기 8팩이 돼버렸어요. 무슨 이해 갔어? 색깔이 10개가 있어? 6개를 사용해서 여기다가 원순열 색깔 칠하는 얘기를 본 거야. 색깔을 고르고 원순열로 칠했다. 그리고 가운데에도 색깔을 칠하려다 보니까 색깔이 4개밖에 안 남았지. 그래서 4개 중에 하나를 골라서 여기 색깔을 칠한 거야. 그럼 이제 원순열을 이미 썼기 때문에 더 이상 원순열을 쓸 수 없어. 색깔은 이제 3개 남았어. 색깔 3개를 세 군데다 칠할 거야. 그러니까 선택권이 없지? 그리고 얘는 왜 나왔을까? 3팩은 마주보고 있는 것끼리는 같은 색깔 칠할 거라며. 나의 그 박스 안에 나의 밑에서 두 번째 줄 봐봐. 꼭지점 사이의 거리가 2인 마주보고 있는 두 이등변 삼각형. 여기 색깔 하나 결정되면 얘도 자동으로 똑같은 색깔 칠해야 돼. 여기도 칠하면 여기도 똑같은 색깔이야. 여기 칠하면 여기도 똑같은 색깔이야. 그러면 결국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내가 여기랑 여기 줄 세워가지고 색깔 칠하면 여기랑 반대편은 고정 맞아 안 맞아? 맞지? 그래서 선택인 거야. 이해 갔어? 그러면 이야기가 지금 요거 하고 그리고 맞아 안 맞아? 확통에서는 그리고는 곱하기거든. 집합에서도 그리고는 교집합이거든. 그래서 곱하기로 표시한 거야. 이렇게 하면 끝. 괜찮아요? 숫자가 워낙 크기 때문에 A 곱하기 8팩으로 표시를 해준 거야. 알았지? 이게 이런 식이에요. 자, 넘겨가지고 마저 풀어보세요. 좀 다이어그램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아, 그렇지. 자, x가 1, 2, 3, 4, 5가 있고 6번이에요. y가 1, 2, 3, 4가 있어요. 자, x에서 y로의 함수 하면 원래 그려가지고 짝대기 하라고 그랬는데 지금 문제가 너무 평이해가지고 그냥 한번 해볼게요. 자, 가가 얘기하기로 x의 원소가 소수. 그러면은 fx도 소수.
여야 한데. 그럼 이것만 가지고 보면 이야기가 뭐가 되는 거야? 2는 2, 3 찍고 3은 2, 3 중에 찍고 5도 2, 3 중에 찍는 거야? 그러면 나한테 찍을 수 있는 기회는 몇 번? 3번이 제공된 거고. 알았지? 각각의 기회당 선택권은 2가지가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2의 세제곱인가요? 이게 가죠. 여기까지 괜찮아? 이제 조건 나로 가볼게. 자, 조건 나가 얘기하는 건 x가 소수가 아닐 때 얘네들은 fx는 4의 약수, 4의 약수는 1 아니면 2 아니면 4죠. 그러니까 1, 4는 기회가 2번밖에 없네. 근데 선택의 결과는 3가지가 존재할 수가 있네. 그러니까 조건 나를 가지고 본 거는 괜찮아? 지금 1대1 대응 이런 얘기가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자유롭게 골라도 되거든. 그래서 보니까 가조건 만족하고 그리고 나조건도 만족하고 두 개로 곱해주면 되겠구나. 그래서 8, 9, 72가 나오게 됐어요. 괜찮아? 자, 만약에 1대1 대응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으면 또 내용이 또 달라져. 맞지? 앞에 거 선택과 영향을 받으니까.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 또 케이스를 나눠봐야 되겠죠? 얘가 만약에 누구를 골랐다면 왜? 누가 가장 고통스러운 거야? 보니까 이겠죠. 맞지? 얘는 또 내용 2개 겹치니까. 앞에서 2를 선택했을 경우 앞에서 2를 선택하지 않고 했었을 경우 나눠가지고 원래 봐야 될 거야. 근데 지금 그런 얘기는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1대1 대응이라고 하는 단어 하나가 없었더니 그나마 1대1 함수라는 얘기가 없었더니 그나마 할만했다. 알았지? 5번 문제를 읽어봤냐? 답이 나오든 안 나와? 자, 숫자가 1, 2, 3, 4, 5가 있대. 자, 여기서 홀수는 얘가 3가지가 있죠. 자, 우리는 4개를 선택해서 일렬로 나열하는 거야. 그러니까 차례자리 만드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냥 도식화해. 그림 그려, 그림. 그림 얼마나 좋아. 소설책이 좋아, 만화책이 좋아. 만화 읽어주기가 오래돼서. 그러냐? 웹툰도 안 본다고? 그래? 그림 그려, 그림. 칸을 채우는 거야? 자, 홀수가 4자리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홀수 만드는 게 더 중요한 거거든. 그럼 마지막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선택권은 너한테 몇 개가 있니? 3개가 있어. 자, 그러면 이제 중복이 허락된다며. 여기는 몇 개 들어갈 수 있어? 5개. 응. 5개. 5개. 끝. 왜? 너 허망해? 뭐라고 그러지? 쪼게. 네. 허망하지?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수학적인 기호를 사용해보자. 네. 예를요 네. 우리가 5파이 3으로 표시를 하거든. 네. 기회 네. 한 번당 횟수 네. 요거를 한국말로 바꾸면 5개 중 중복이 가능하게 3번 선택이야. 요 기호를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야 지금. 알았지?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중에는 일반화시켜서 n 파이 r이라고 할 거거든. 네. 그러면 n 개 중에서 네. r번 고르는 거야. 네. 근데 중복이 가능해. 순서 중요해 안 중요해? 줄 세워야 된다니까.
X 맞추는 거라서. 네. 순서 중요해 안 중요해? 중요해. 네. 알았지? 네. 아니 마지막은 이미 정해진 사실이라서 요 앞에 1000의 자리, 100의 자리, 10의 자리 채우는 이야기만 요게 수식으로 바뀐다는 거거든. 네. 요거를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괜찮아? 네. 7번 한번 해봐. 문제라도 읽어보라고. 네. 같이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굳이 안 써도 되는데 적어도라고 하는 표현을 써놨어요. 집합 얘기가 나오면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보는 게 편리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A, B, C 얘기가 나오면 그다음에 그 빛의 삼원색처럼 표현을 하고 싶은데 그래도 이제 심리적인 부담이 많이 가겠죠? 그런데 A랑 C랑 겹치는 게 없어요. 그럼 얘랑 겹치는 게 없으니까 따로 있는 거예요, 이제 맞지?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표현할 필요가 없어. 왜냐고? A랑 C는 겹치는 게 없다며. 그러니까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이렇게 있는 거야, 그냥. 알았지? 그러니까 안 겹치는 게 별로. 그러니까 얘 덕분에 그래, 얘 덕분에. 자, 근데 얘기하기로 A랑 B랑 겹치는 거가 3개가 들어갈 거래. 그럼 A와 B의 땅덩어리는 여기거든. 맞지? 여기에 3개 들어가 있을 거야. 자, 그러면 U 안에 얘네들이 있는 거잖아. 자, 이 세상에 있는 숫자는 잠깐 2, 3, 5, 7만 있는 거다. 자, 그리고 나서 조건 나로, 그러니까 조건 가까지만 보면 이야기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지금 3개 선택하는 얘기가 있고 그리고 이야기가 구성이 되어 있어서 전체 얘기를 원래 본다라고 치면 하나, 둘, 셋, 넷. 4군데 중에서 몇 개를? 3개를 골라. 그리고 원소가 4개 있네. 4의 세제곱이야. 그리고 2야. 이게 원래 전체 얘기야. 왜냐고? 나를 잠깐만 봐봐. 나에서 얘기하기로 적어도 한 개의 홀수를 B랑 C랑 겹치는 요 부분 있지, 요 부분. 요 부분이 뭘 가지고 있다고? 한 개의 홀수를 가지고 있대. 그러면 홀수가 지금 3, 5, 7 이렇게 있죠. 그래서 요 3, 5, 7이 여기에 무조건 한번 들어가야 되는 거야. 물론 애들이 많이 들어갈 수도 있어. 3, 5, 7이 몽땅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하는 경우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요거에 대해서 다 벌려내보니까 머리가 아프거든. 그래서 이 적어도 한 개의 홀수 얘기를 그러니까 여기에 3이 들어갈지 그러니까 한 개가 들어갈지 2개가 들어갈지 3개가 들어갈지를 다 나눠서 보려니까 할 게 너무 많잖아. 맞지? 그래서 B와 C가 겹치는 부분에 적어도 한 개의 홀수가 들어가요. 이야기를 가지고 이야기를 반대 여사건으로 이야기를 보게 되면 뭐가 돼? 반대말 보는 거라서 홀수가 있다 없다? 홀수가 없다. 뭐 홀수가 없다만 있어? 적어도 한 개의 홀수가 들어간다. 홀수가 없다. 다시 말하면 짝수가 들어간다? 근데 짝수가 누구밖에 없냐? 이밖에 없죠. 이거를 보거나 또는 아예 원소가 없을 수도 있잖아. 겹치는 게 아예 없어. 맞지?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야기가 2가지였다. 우리 여사건이니까. 여기까지 이해가요? 자, 그러면 요거 가지고 1번. 자, B랑 C랑 겹치는 게 2가 만약에 하나가 여기가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가지수를 만들어줄 수 있는 거가 여기 4C3 봤던 얘기가 3C2로 바뀌어?
했더니 표정이 안 좋군요. 자, 그럼 다시 말을 바꿔서 왜 전체 얘기에서 왜 4시 3일까? 숫자 4개 중에서 그치. 숫자 4개가 있잖아. 4개 중에서 몇 개를? 3개. 3개를 골라. 여기가 이겼어? 왜 3개를 골라야 될까? A, B가 이거 3이야. 누가 될지 몰라. 여기 있으네? 같은 숫자를 골라도 세지는 거예요? 계속? 만약에 A집합과 B집합이 원소가 겹치는 건 여기 자기를 써야 되잖아, 맞지? 그러니까 A를 보는 게 아니라 순수한 A와 겹치는 부분과 순수한 B와 C가 겹치는 부분으로 나눠서 보는 거야. 그러니까 숫자를 넣을 수 있는, 만약에 2를 넣는다고 치면 2가 넣을 수 원래 있는 공간은 하나, 둘, 셋, 넷, 원래 5, 6군데야, 그때는. 근데 이제 조건 가와 나는 어느 정도 감안을 해줘야 될 거잖아, 맞지? 근데 그 중에서 얘만 보자고, 일단 얘만. 알았지? 자, 요미는 뭐라고? 2, 3, 5, 7 있는데 3개를 골라요. 라고 하는 의미랑 똑같은 거야. 알았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얼마만큼 얘기해 준 거야, 지금? 요 얘기 한 거야, 요 얘기. 여기 들어가야 될 숫자 3개. 괜찮아? 자, 그런데 A와 C는 겹치지 않는데 덕분에 그림까지 이렇게 그렸지. 여기 괜찮아? 그럼 이제 봐봐봐. 그 다음은 3개를 골랐어. 예를 들어 내가 3, 5, 7을 골랐다고 생각을 해봐. 알았지? 그럼 이 3, 5, 7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이 하나, 둘, 셋, 4군데지. 그래서 이게 4야. 괜찮아? 내가 그리고 기회가 몇 번 있는 거야? 3번 있는 거지? 3, 5, 7을 골랐다고 했잖아, 예를 들어. 응? 그래서 여기 세제곱이야. 괜찮아요? 그럼 여기 곱하기 2는 왜 썼을까? 2는 왜 썼을까? C에 들어. 그렇지. 아니, 안 고르네 있잖아, 안 고르네. 2 예를 들어 2는 어디다 넣을 거야? 여기에 들어갈 수도 있고 여기 들어갈 수도 있죠. 아니 A랑 B랑 합한 거에만 안 들어가면 되잖아. 그러니까 넣을 수 있는 공간이 2군데야. 그래서 여기가 2야. 여기 넣을 거야, 여기 넣을 거야. 순수한 C. 여기가 괜찮아? 다시 4개 중에 3개를 고르래. 내가 예를 들어서 3, 5, 7을 골랐어. 그 얘네들을 V 표시한 데다가 위치를 시킬 거야. 그럼 이제 남은 숫자 2는 어디다가 집어넣을 건데 여기 넣을까? 여기 넣을까? 순수한 C. 그래서 2인 거야. 괜찮아요? 그럼 세 개를 한 공간에 담아도 상관이 없나요? 한 가지 없죠. 일단은 전체 얘기를 보는 거거든. 네. 나는 아예 보지도 않았어 아직. 네. 여기가 괜찮지? 그래서 이게 바로 전체 얘기예요. 자, 물론 요 조건을 같이 본 거야. 알았지? 왜냐면 요거 때문에 그림을 그나마 이렇게 그렸거든. 여기가 괜찮죠? 자, 그리고 이제 나를 봤더니 나까지 적용을 시키려고 했더니 B랑 C랑 겹치는데 여기에 적어도 한 개의 홀수가 들어간대.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 어떻게? 이게 만약에 3만 들어간다면 5만 들어간다면 7만 지금 하나만 들어간다면 홀수가 2개만 들어간다면 홀수가 3개가 몽땅 들어간다면에 따라서 여기 숫자 들어갈 수 있는 얘기가 매번 바뀌지. 근데 이걸 세려니까 할 게 너무 많아. 게다가 적어도란 표현을 굳이 써놨어. 안 써도 말 돌려서 할 수도 있잖아. 돌려가기에 장인들인데 보통. 근데 굳이 적어도라고 써놓은 건 뭐야? 대놓고 여사건으로 풀어볼래? 권유를 한 거야. 권유를 그대로 받아들여야지. 근데 여사건을 봤지?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여기에 홀수가 1개 들어간다고? 적어도 1개가 들어간다고? 그러면 짝수가 들어가면 좋겠네. 이해갔어? 근데 짝수만 보면 돼? 아니잖아. 전체 얘기에는 여기에 안 들어가는 경우도 있잖아. 아무것도. 맞지? 그러니까 여기에 일단 적어도 1개의 홀수 조금 말을 평이하게 바뀌면 여기에 일단 숫자가 들어가요의 반대말은 안 들어가요도 있잖아. 맞지? 이해갔어? 그래서 이야기가
반대말이 알고 보니까 이야기가 짝수만 있는 게 아니라 얘도 있더라고. 괜찮아요? 자 그러면 이 숫자가 여기가 2가 들어간다라고 가정을 한 거야. 첫 번째 케이스. 자 그러면 2가 이미 사용이 돼버렸어. 근데 아까 숫자 3개 골라야 되는 거지. 맞아요? 근데 2를 이미 썼잖아. 내가 자유롭게 고를 수 있는 숫자는 3, 5, 7 중에 2개밖에 없는 거야. 괜찮아? 그리고 얘네들을 이제 배치를 해야 되지. 근데 배치할 수 있는 공간이 여기는 이미 숫자가 들어갔다니까. 하나, 둘, 세 군데야. 그리고 남은 숫자는 우리 뭐? 2가지밖에 없어. 괜찮아요? 근데 또 뭐야? 선택 안 당한 애도 또 들어갈 수 있지. 여기까지 괜찮아? 이게 지금 가족권과 나의 여사권을 합친 이야기예요. 그럼 이제 원소가 아예 여기 없대. 아예 없어. 아예 없다 가지고 이야기를 만들면 뭐가 된다? 4C3이야. 왜? 공간은 3개야. 숫자는 일단 여기다 넣은 게 아니잖아. 여기는 벼져 있으니까 아무것도 없어. 알았지? 자 그리고 나서 선택의 문제가 V 표시한 게 3군데야. 근데 나한테 기회는 3번이 있어. 그리고 남은 선택까지 아는 숫자가 또 여기 아니면 여기 들어가야 돼. 이해갔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얘를 계산한 결과값이 512가 나오거든요. 얘를 계산한 결과값이 54가 나오거든요. 얘를 계산한 결과 어차피 4니까 4C3이랑 4C1은 같아요. 4에다가 27에다가 2까지 곱해서 보니까 216이 나와. 따라서 결국 512에다가 54도 빼고 216도 빼가지고 보다 보니 나는 몇 나왔다? 240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올 수밖에 없더라가 된 거예요. 이해가냐? 문제가 없을 때 비교집합 시간 비교집합 시간. 문서가 없을 때 4C3 444 4C3이 모르겠어요. 봐봐. 여기에 원소가 없어. 일단 4개 중에 3개 골라야 되는 거 맞아? 여기는 이제 2를 강제로 먼저 고른 거고. 얘는 다시 처음부터 맨 땅에 헤딩하시 고른 거야. 근데 여기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들어가면 안 된다며. 뭐 3개를 골랐는데 얘네들 배치를 시켜야 되겠지. 기회가 3번 있지. 선택받지 않는 숫자가 여기 아니면 여기 들어가야 되겠지. 그래서 짜자잔. 괜찮아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됐다가 된 거예요. 하하. 나 혼자 재밌냐? 같이 재밌어야 되는데, 오, 와우. 그래서 이제 학생 입장에서 빼먹기 쉬운 거는 요 곱하기 2거든요. 선택받지 않는 애. 또 자리 배치해줘야 되잖아. 그게 무시하면 안 되잖아. 네 맘대로 살아. 이거 할 수 없잖아. 그래서 요거 2를 혹시 빼먹지 않았을까? 해가지고 원래는 선생님 답이 121이에요 하면 에이 이거 하려고 했는데 아무도 그 얘기는 안 하길래 혼자 문제 풀면서 쉬운 거였네. 혹시 9번 맞추는 사람들 잠깐 보시면 잘 들어봐봐. 자, 놀이기구 ABC의 이용권이 각각 2장씩 있다. A 나와 2장씩 있다. 이렇게 2장씩 있는데, 자 6장 중에서 5장을 택해서 5명의 학생한테 1장씩 나눠줄 거야. 그리고 경우의 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라고 얘기를 했는데 생각이 드는 거가 도대체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랑 뭔 관계가 있냐 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냐? 자, 푸는 방법이 크게 2가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 방법은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이거를 아이들이 지금
6장 이용해가지고 보는 건 맞잖아요? 네. 그러니까 얘가 이용권 AA, BB, CC가 줄 쓰는 거라고 생각을 해봐. 네. 알았지? 그럼 왜 줄을 쓰는 걸로 생각을 해야 될까? 왜? 왜 줄 쓰기로 표현할까? 5명. 그렇지. 아니, 학생들을요. 학생 1번, 학생 2번, 학생 3번, 학생 4번, 학생 5번. 그래서 5명 됐지. 그리고 하나를 배제시키는 거야. 투명 인간. 알았지? 이런 입장에서 보게 되면 AA, BB, CC가 줄 서는 거 맞아? 어.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봤더니 90 나오죠. 줄서기처럼. 네. 이게 방법 1이야. 앞쪽에 답이요? 끝났는데? 그러니까 순열 입장에서 본다고 줄 세우기 입장에서 보면 학생 1, 2, 3, 4, 5가 있고 마지막 배제야. 네. 하나는 학생이 없잖아. 한 명이 부족하잖아. 여기까지 이해 갔어? 네. 아, 물론 방법이 이것만 있는 거 아니라서 하나 또 설명할 거거든. 네. 근데 일단 줄서기 입장에서 보면 학생 5명을 줄 세워놓고 한 칸을 비워놔 그냥 마지막 자리 같은 느낌으로 학생 없음. 그리고 이 티켓 AA, BB, CC를 줄을 세워. 네. 그러면은 요 수식이 이해가 가지. 마치 줄을 세우는 거랑 똑같은 느낌이구나. 바라보는 입장이 두 가지가 있어서 그래. 여기까지 어려워? 그게 아니라 앞쪽에 시기 그냥 저줄 세우는 거잖아요. 같은 것이 같은 문자가 있는 순서대로 나열하기 입장. 근데 이 5명에서 한 명을 배제했다는 그러니까 5명이 있고 한 명이 유령이야. 유령인간. 네. 티켓 어차피 한 장은 선택 안 될 거잖아. 네. 그래서 빈칸인 거야, 빈칸. 사람 없음. 이해 갔어? 그 입장에서 보면 티켓 6장을 줄 세우기처럼 본 거야. 공백까지 줄. 그렇지. 공백까지. 마치 자릿수가 10, 100, 1000만, 10만짜리 숫자를 줄 세우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 네. 여기까지 이해가? 학생은 5명밖에 없지만 네. 칸을 6칸을 줄 세우는 것처럼 보는 거라고. 6칸 채우기. 그래서 앞에 5칸은 학생을 배치할 거고 마지막 한 칸은 빈 칸도 그냥 놔둘 거거든. 선택받지 못할 아이. 아, 네. 여기가 있잖아. 네. 좀 그러니까 요거는 네. 줄을 세운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문제를 굳이 바라본 거야. 알았지? 그러면 줄을 세운다라는 관점이 아니라 그냥 골라가지고 봤어요라는 입장에서 본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얘는 굳이 문제를 강제로 줄 세우기로 본 거예요. 승열. 이걸로 이해할 수 있으면 가장 베스트야. 근데 어이씨 왜 굳이? 사람 5명밖에 없다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맞잖아. 그럼 그 입장에서 보면은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일단 티켓 한 장은 누구도 선택하지 않잖아. 누가 될 건데? 모르지. 그러니까 야 A, B, C 중에 한 장은 선택 안 당할 거잖아. 맞지? 네, 얘처럼. 그리고 그럼 만약에 한 장을 뺐어. 그럼 C를 뺐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예를 들어.
그러면 AA, BBC 줄 세우는 거랑 똑같은 거 맞아? 네. 아니 B가 빠져도 어차피 AA, B, CC 줄 세워야 되잖아. 네. 그러니까 5팩을 2팩, 2팩으로 나눠. 어차피 1팩은 쓰나 마나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입장을 가지고 문제를 푼다라고 생각을 하면 어차피 큰 거 지우고 얘랑 지워서 30에다가 3 곱하니까 얘도 90이 나오죠. 어차피 같다 이거. 근데 가는 방향성이 좀 다르지. 얘는 어떤 입장? 문제도 솔직히 이거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라고 하는 표현이 없으면 나도 이렇게 풀었을 거야. 응? 3장 중에 한 장 선택 안 되겠겠네. 그럼 나중에 같은 거 두 개 혼자짜리 가지고 줄 세웠겠네? 알았지? 근데 굳이 이 설명을 왜 했을까? 이렇게 가르치면 되잖아, 솔직히. 편하잖아. 근데 굳이 이렇게 가르친 이유는 이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입장을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이야. 차이점 알겠어? 10번 한번 해봐. 자, 그리고 혹시 다른 친구들 질문 있는 거 있나요? 11번. 11번? 11번. 11번 막히면 잠깐 보셔요. 사과가 5개가 있고요. 귤이 4개가 있고요. 감이 3개가 있습니다. 근데 표현하면 나도 좀 살자. 표현 좀 쉽게 하려고 사과 A라고 할게요. A. A가 5개 있고요. 귤 B라고 할게요. 감 C라고 할게요. 그래서 이 12개의 과일을 어떻게 하겠다고? 첫째 날은 5개. 5개, 4개, 3개 해가지고 첫째 날 먹고 둘째 날 먹고 셋째 날 먹겠대. 그러니까 줄을 5개, 4개, 3개 이렇게 입장을 나눠가지고 봐야 되는데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런데 골고루 먹고 싶대. 골고루. 그래서 사과와 귤과 감이 적어도 하나씩 들어가게끔 간식을 먹고 싶대. 그러니까 여기 어딘가 ABC, 여기 어딘가 ABC, 여기 어딘가 ABC는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어야 해. 여기까지 있었냐? 자, 그랬더니 이제 C는 남은 게 없어. B는 1개 남았어. A는 2개밖에 남은 게 없어. 여기까지 이해가냐? 자, 그리고 빈칸 입장에서 보게 되면 첫째 날은 그러니까 A, B, C는 이미 정해졌고요. 얘도 정해졌고요. 얘도 정해졌는데 빈칸 입장에서는 여기 빈칸이 2개 남았고 여기 1개가 남았고 줄 서는 얘기는 나중에 볼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갔어? 자, 그랬더니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3칸이고 A, B가 남았잖아요. 그럼 얘네들을 넣을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 보다 보니까 1번 여기에 A를 넣으면 여기에 어쩔 수 없이 B가 무조건 들어가야 되죠. 두 번째 경우 자, 여기에 A, B 물론 B, A도 똑같은 거야. 어차피 줄 세우는 건 나중에 할 거니까 들어가게 되면 여기는 무조건 A가 혼자 들어가야 돼. 여기가 이해갔어? 그러면서 어차피 전체 줄 세우기는 한데 내용이 이렇게 끊어져 있는 거잖아. 그래서 5개 줄 세우고 그리고 4개 줄 세우고 그리고 3개 줄 세우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케이스를 가지고 보면 뭐다? A, B, C를 일단 줄을 세워. 여기가 이해가? 그러니까 5팩을 4팩으로 나눠. 그리고 A, B, C, B를 줄을 세워. 그리고 A, B, C를 줄을 세워. 라는 이야기가 될 거고요. 여기가 이해가? 자, 두 번째 얘기는 어떻게? A, B, C, A, B를 줄을 세워요. 그리고 A, B, C, A를 줄을 세워요. 그리고 A, B, C를 줄을 세워요. 얘기가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어차피 요 내용은 공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0에다가 뒤에 거 계산하면 30이라서 결국 20에다가 30을 더해가지고 4, 3, 12에다가 곱하니까는 72 나오게 돼서 결국 50 곱하기 72가 되다 보니까 나 36빵빵 먹을 수 있는 가지수가 엄청 많네요. 자, 케이스를 어떻게 나누는 건지 이해가? 이거 하얀 색깔까지는 했지. 네. 그럼 이제 빈칸 2개와 1개가 있잖아. 얘네들을 남는 애들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를 보면 된다. 내가 걱정스러웠던 건 A, B를 쓰고 혹시 B, A를 또 썼을까봐. 그것만 조금 마음에 걸렸었거든. 근데 그게 아니라면은 제대로 가고 있었단 말이야. 찾지 말겠어. 그리고 혹시 딴 거 재밌는 사람 있나요? 7번. 27번. 기회 되는 대로 풀 수 있는 것만큼 해가지고 질문을 계속 받을 거니까 각자의 숙고에 맞추시면 됩니다. 17번. 그거 끝나고 21번. 그거 끝나고 21번. 네, 알겠습니다. 자, 빨간 공, 파란 공, 노란 공이 각각 6개씩 있다. 그래서 한 개부터 6개 A, 한 개부터 6개 B, 한 개부터 6개 C 더했더니 나 8이에요. 이거 맞아? 그냥 빨간 공 A, 파란 공 B, 노란 공 C를 잡았어. 그래서 이걸 가지고 만약에 이야기를 본다라고 친다면 얘네들이 하필이면 시작하는 숫자가 다 각각 6개씩 있고 이 18개의 공 중에서 8개의 공을 선택하고 싶다. 그래서 이렇게 쓴 거거든. 그러면 이게 꼭 하나의 공을 지금 골라야 돼? 아니잖아. 6개가 있을 뿐이지. 안 골라도 되잖아. 하나에 뭐 몰빵 해가지고 이야기 봐도 되죠. 여기까지 이해 갔어? 그럼 여기까지만 보면 3H8이야? 그래서 앞뒤를 더해가지고 1을 빼가지고 보다 보니까 나 10, 18이야? 나 12야? 나 45까지야? 자, 분명 이걸로만 이야기가 끝나지는 않을 거란 말이야. 뭐가 얘기가 빠질까를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게 재수가 없게 만약에 A가 빵 들어갔어. B도 빵 들어갔어. C가 8이 될 수가 없네? 왜냐면 6개밖에 없거든. 맞지? 그러다 보니까 B는 케이스가 생겨. 도대체 뭐가 B냐? 뭐가 B냐? 이게 지금 8개를 선택했어. 그래서 8개를 만들어야 돼. 그 만약에 7개, 1개, 0개 얘기는 이야기가 비죠. 뭐 요거에 대한 이야기는 배제를 시켜가지고 봐야 돼. 빼야 되겠네, 이야기를. 아니면, 물론 7, 1, 0 이거 A, B, C가 위치가 바뀔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선택 얘기를 해줘야 돼. 아니면 한 놈이 숫자가 8이 빡하니 들어간 거야. 요 얘기도 여기에서는 표현이 안 되죠. 그래서 요 얘기도 8, 0, 0 줄 세우는 거라서 3팩을 2팩으로 나눠서 얘는 3가지죠. 괜찮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빼야 될 얘기의 총합은 6이니까 9가지 얘기를 제외를 시켜놓고 봐야 되겠네. 괜찮아? 왜냐면 우리는 6개밖에 가지고 있지 않거든. 안 그러면 케이스를 다 나눠야 돼. 너무 많잖아. 그렇기 때문에 결국 45에다가 9를 빼가지고 36 얘기를 만드는 게 훨씬 더 간편하지 않을까. 그리고 내신 기간에서도 한번 이 얘기는 다룬 적이 있었죠. 근데 그때는 빠지는 경우가 하나밖에 없어서 맞지? 그러니까 빠지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건 안 줘. 알았지? 왜냐면 능력을 물어보는 거라서 어차피. 알았죠? 자, 그리고 21번이요? 네. 네.
4명의 학생들에게 같은 종류의 빵. 아, 구분이 가지 않는구나. 근데 학생이 4명이 있구나. 네. 자, 각 학생들이 받는 빵의 개수는 1개 이상 6개 이하다. 네.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리고 각 학생들이 받는 빵의 개수의 합은 10 이하다. 그럼 일단 겉으로 보기에는 애들을 ABC를 잡았어. 네. 너 몇 개 받니? 그래, 1개부터 6개. 나도. 해가지고 10개 이하. 여기까지 해가요. 네. 이하구나. 근데, 그러면 다시 한번 트라이? 네. 이하인 줄 몰랐어. 질문 다시 받을게요. 혹시 맞추면. 14분 14번. 자기 속도에 맞추시면 됩니다. 3번, 4번, 5번 할 거예요. 힘이 나눠 돌아서 그런 건 아니고요. 자, 색칠된 정사각형의 4변 중 적어도 한 변은 지나간다. 그러면 이걸 보는 순간 일단 여기 C와 D는 표시했니? 이게 변을 지나는 것보다 점을 지나가는 게 훨씬 더 속은 편하거든. 알았지? 물론 점이 더 찍힐 수도 있어요. 그건 각오해야지. 변을 지나가는 건 또 어떻게? 알았지? 자, 그러면 요 입장에서 얘기를 보게 되면 첫 번째 A에서 C를 들렸다가 D를 들렸다가 B 가면 일단 속은 편해. 내 속은 편리하더라. 알았지? 근데 어차피 C에서 B로 가려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렇게 나눠서 봐도 되긴 하는데 일단 하나라도 지나만 가면 된다며. 그럼 요걸로 이제 이야기를 볼 거야. 그럼 요걸로 이야기를 간다라고 하는 건 최소한 이 변과 이 변 얘기 중심으로 본 거랑 똑같은 거 맞아. 맞지? 둘 중에 한 놈이라도 무조건 통과하게 될 거야. 물론 뭐 운이 좋으면 얘도 지나고 얘도 지날 수 있지. 얘도 지나고 얘도 지날 수도 있지만 한 번이라도 지나가면 되니까. 그럼 요거 가지고 보면 A에서 C로 갔다 얘기가 4팩을 8팩으로 나눈 건가요? C에서 B로 가는 건 4팩을 2팩, 2팩으로 나눈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4 곱하기 6이 되죠? 그래서 24가지 얘기가 나왔을 거고 여기까지는 했으리라 믿어요. 믿습니다. 아, 적어도 때문에 만약에 여사건으로 해서 안 지나가게 하려면 어떻게 될까? 안 지나가게 하려면 점을 여기 안 지나가야 되는데 이 점? 네. 한번 봐봐. 안 지나가게 하려면 이게 더 골치가 아프지 않을까? 왜냐면 여기서 여기 갔어요 일단. 그러고 나서 왜냐면 이 점은 최소한 지나면 안 되잖아. 만약에 얘가 여기까지 왔어. 여기서 갑자기 커브를 틀어줘야 되는 거지. 안 지나가게 하려면. 그러면 찍어야 될 점이 M 해가지고 C까지 가면 일단 안 되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점이 있으면 대각선 방향으로 가지고 보라고 했잖아, 맞지? 그러면 저 중간에 경로상으로 점을 찍어야 될 얘기가 M 그리고 여기 N 그리고 이쪽으로 가는 것까지 괜찮지만 여기 또 지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 L 이쪽으로도 점 찍고 여기도 점 찍고 여기도 점 찍어서 봐야 되겠지. 그러면 찍어야 될 점 자체가 하나, 둘, 셋, 넷, 5개를 찍어가지고 케이스를 나눠서 봐야 되겠네? 너무 힘들어. 점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적어도가 들어갔지만 물론 여사건으로 보고 싶은 건 이해는 가. 그래서 기계적으로 여사건 보래매요. 근데 때로는 그냥 보는 게 나을 수도 있다 이거야. 알았지? 그래서 일단 요거 봤어? 그러니까 이거 지날 때랑 이거 지날 때 본 거야.
그러면 이제 뭘 보고 싶은 거냐면 강제로 야 얘만 어떻게 스치듯 지나가면 안 될까? 이해가? 네. 아 물론 뭐 C에서 D 지나갈 때도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여기를 안 지나가고 여기만 지나가게끔 세팅을 할 수 없을까? 이렇게 보게 된 거야. 그러면 봐봐봐 여기를 안 지나가게 하려면 C점부터 출발하면 앞에 내용이랑 겹치는 거잖아. 맞아 안 맞아? 그래서 점을 여기다가 하나 2라고 하는 점을 하나 찍었어요. 그리고 나서 강제로 A에서 일단 2로 보내. 알았지? 네. 그래서 2에서 D로 보내. 그래서 여기 스치듯 한 번 지나갈 거잖아. 그리고 나서 B로 보내는 거야. 여기까지 있었냐? 그러면 요 입장에서 이야기를 진행을 시키면 A가 어떻게 될까요? A에서 2로 갔다. 4패, 2패, 2패로 나눠? 2에서 D로 갔다. 선택권이 없어요? 그리고 D에서 B로 갔다. 두 가지죠. 그래서 요걸 가지고 얘기를 진행을 시켜가지고 봤더니 결국 얘는 2, 3, 6, 6, 2, 12 12가지 얘기가 나오나요? 자 이번에는 여기만 지나가게끔 세팅을 할 거거든? 알았지? 그런데 여기는 또 안 지나갔으면 좋겠어.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A, B, C, D, E, F라고 이름 정해보자. 그러면 A에서 F를 가. F에서 D로 가. 그리고 B를 가는 거야. 그러면 A에서 F로 갔어요. 선택권이 없죠. 오른이니까. 그리고 F에서 D로 가. 선택권이 없죠. D에서 B로 가. 두 가지밖에 없죠. 그래서 얘네들을 더하는 게 조금 속편한 게 아닐까? 물론 적어도가 들어가서 안 지나가게 만들어야지 라고 보려고 하면 안 지나가게 강제로 세팅을 하려면 요 점 4개를 4개에 대해서 만약에 애가 여기까지 갔다라고 치면 강제로 여기서 턴해야 되지. 맞지? 여기로 가는 순간 이야기가 끝난 거야. 무조건 지나갈 수밖에 없고. 그러면 여기도 올라가면 안 되고 오른쪽으로 가야 되니까 그 다음 얘기는 F를 여기를 잡아야 되는데 이렇게 가고 여기서 올라가는 것까지는 그렇다 치는데 또 턴해야 되지. 제가 그거 해봤는데 좀 복잡하던데. 맞아요. 해보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요거 얘기에다가 이 점에서 이렇게 보고 싶은데 또 얘는 빼야 되니까 이렇게 가고 요 이야기. 근데 이거 다 지나가도 되잖아 또. 또 여기도 또 해가지고 가도 되잖아. 할 게 너무 많아. 그러느니 에이씨 변만 피하자. 그러니까 변만 강제로 좀 지나가게 만들자. 알았지? 이렇게 보는 게 더 빠르더라고. 그리고 식도 1로 도배가 많이 돼가지고 날먹이 좀 있었어요. 차이점 알겠어? 자, 그래서 요 문제에서 느낀 점보다 적어도 아름답긴 한데 일단 반대로 생각은 첫 번째 해보는데 알았지? 해봤더니 야 너무 많은 걸 아니면 표현이 너무 애매한 걸 이런 게 생기면 차라리 그래 한 번이라도 지나가게 만들어 보자 라는 입장에서 보는 게 더 좋을 수도 있다. 알겠지? 적어도 한 번 지나간다. 2번 지나가도 되거든요. 그래서 반대로도 생각하는 능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규민이는 10번 어떻게 됐어? 모르겠어. 모르겠어? 자, 10번을 보시면 gorgeous 아름다운 단어죠. 멋진 광경을 봤을 때 얘기하세요. 오, gorgeous. 발음이 좀 그런 게 있어요. 뭐가? 발음이 후지다고? 야, 나는 캐나다에서 발음 좋다는 얘기 많이 들었어. 저 단어 자체 뉘앙스가 살짝
뭔지 알잖아요. 알았어. 고저스. 자, 보자. 이렇게 있는데, 자, 첫 번째로 돌아와. 자, 똑같은 문자가 G가 일단 있고요. O라고 하는 문자가 있어요. 아예 대놓고 똑같은 문자가 있고. 자, 그리고 뭐 하래? 누가 누구보다, 이는 유보다, 그리고 앞에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와 유도 뭐야? 같은 문자 취급이야? 이거만 있으면 좋은데. 뭐 하래? 양 끝에는 모두 자음이 나오도록 해야 된대. 자, 한국에서의 자음 모음 체계와 영어에서의 자음 모음 체계는 다릅니다. 물론 이거 가지고는 문제를 애매해서 안 낼 거예요. 확실한 것만 냅니다. Y는 자음일까요, 모음일까요? Y. In English. 모음인데 자음이에요. 자음이지. 아, 에, 이, 오. 에, 이, 오, 우를 제외한 거는 얘만 모음이고 한국어가 달라. 영어에서는 아에, 이, 오만 빼놓고 발음 말고 알파벳상으로. 알았지? 요거 빼놓고는 다 자음이에요. 그러니까 Y도 자음이야. 물론 이걸로 수능에 내지 않습니다. 애매하거든. 수학 물어가지고 영어 물어보고 있어. 시비 걸거든. Y를 본 적이 없는 것 같긴 해. 네, 그래서 안 내요. 그 형용사로 L, Y 이런 거 안 냅니다. 알았죠?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거 확실하잖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된 상태에서 양 끝에는 모두 자음이 왔으면 좋겠대. 자, 그럼 자음이라고 하는 건 G, R, G, 뭐, S라고 하고 G, R, G, S. 얘네들만 자음이야. 그러면 일단 첫 번째로 양 끝에는 모두 자음이 왔으면 좋겠다. 1번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건 얘네들을 배치를 할 건데 양쪽 끝에 같은 문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 G가 왔다라고 생각을 해보자. 양 끝에 G가 왔어요 라고 해가지고 이야기를 보게 되면 이 G 두 개를 머릿속에 지우는 거야. 몇 개 이해갔어? 그리고 이 8개 문제 중에 2개가 빠졌지. 6개를 줄 세우는 거거든? 근데 5가 2개가 있죠. 이와 유도 같은 문자 취급하는 거라면 순서가 정해진 거야. 그래서 이 팩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80까지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두 번째, 양쪽 끝에다가 자음을 배치할 건데 자음이 그러니까 G가 지금 같은 문자가 2개 사용된 거라 G와 한쪽은 G 근데 한쪽은 G가 아닌 거 G가 아닌 거는 R 아니면 S가 있는 거야. 물론 순서는 바뀔 수가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G가 한 번만 그러니까 G는 첫 번째 G가 2개 사용된 경우 G가 한 번만 사용된 경우를 본 거야 일단. 그럼 요걸 가지고 이야기를 맡으라고 치면 뭐가 되는 거야? 1번. 야, R과 S가 있어. 2개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 그리고 맨 앞자리와 맨 뒷자리의 위치가 바뀔 수도 있죠. G는 무조건 하나 선택한 거야, 무조건. 그리고 2개가 위치가 바뀔 수도 있죠. 그리고 이제 가운데 걸 채우는 거야. 여기가 얘가. 그럼 가운데 걸 채우다 보면 뭐가 됩니까? 6팩이고요. 아래쪽에 2팩, 2팩으로 똑같은 거 맞아? EU 55 괜찮아?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 180인데 4가 있네. 720까지야? 괜찮아요? 네. 자, 그럼 세 번째 경우는 G를 사용하지 않고 양 끝을 자음으로 채우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뭐야? R 아니면 S가 공개 사용되는 거지. 근데 이거는 줄 세우는 거랑 똑같은 거야. 맞아, 안 맞아? R과 S 줄 세우는 거. 양 끝이긴 하지만. 그리고 가운데를 메꾸려고 해요. 그럼 가운데를 메꾸려면 6팩이고요. 어머나 G가 2개나 있네. 어머나 O도 2개가 있네. 어머나 E와 U도 같은 거 취급해달라고 했네. 하는 거 맞아? 이렇게 나오겠죠.
이해가냐? 네. 그래서 얘랑 360에다가 더하다 보니까 1080 얘기가 그래서 나오게 됩니다. 감 잡았어? 생각보다 케이스 나누는 경우가 많죠. 맞지?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빨리 쫓아갈 것인가를 고민을 좀 해가면서 봐야 돼. 왜 하필 케이스를 나눌까? 조건이 하나만 있으면 단순하던 식으로 한 번에 표현이 될 거야. 근데 꼭 그렇진 않다고. 왜? 그 누구나 풀거든. 순위를 매겨야 되잖아. 공짜로 줄 수는 없잖아. 한 글자 맞다고 하나 문제 주면 딴 애들이 얼마나 서운해하겠어. 그래서 뒤에다가 몇 가지 케이스를 나눌 수 있는 구성 요소를 몇 가지 더 줄 거예요. 그것까지 동시에 생각할 수 있게 훈련을 좀 하셔야 돼. 규민이는 12페이지로 넘어가서 한번 보세요. 12페이지 보기 전에 잠깐 설명해야 될 게 있어요. 물론 학교에서 확통 시간에 다 했었어요. 본인이 좀 덜 들어서 그렇지. 벌어진 일은 비난하지 않습니다. 근데 앞으로 일은 비난 많이 해요. 자,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갈 거거든. 최단거리. 즉, 갔던 길 다시 백하면 안 돼. 반칙이야, 반칙. 자, 그러면 봐봐봐. 얘는 우리의 각각의 길에서의 선택권은 오른쪽으로 가냐 위로 가느냐야.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갔다는 얘기는 오른 위 이렇게 간 거거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이렇게 갔다는 얘기는 이 순서가 바뀌는 거 맞아. 즉 7개의 선택권인데 똑같은 문자 4개와 또 다른 똑같은 문자 3개가 줄 서는 거랑 똑같아. 그래서 최단거리 문제는 7팩, 4팩, 3팩으로 해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야. 이해갔어?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A부터 C까지 이렇게 가겠대. 그러면 오른 위지. 근데 똑같은 문자가 3개 있고 위로 가는 거 혼자 있는 거지. 그래서 C가 이렇게 구성이 되는 거야. 그럼 내가 C에서 B까지 가는 거야. 요칸 채우는 거랑 똑같은 거지? 맞니? 이거는 오른 위 가는 거 맞죠? 그래서 C가 이렇게 구성이 되는 거야. 물론 초등학교 때는 여기서 여기 가는데 하나 더해서 2 하나 선택권 하나 더해서 3 하나 더해서 3 더해서 6 여기서 여기는 6가지구나 이렇게 했었거든. 초등학교 때 해법 수학에서. 근데 이제 이걸로 푸는 거에는 한계가 있다. 뭔 말인지 알겠어? 왜냐면 날이 갈수록 도형이 거지 같아지고 그러거든. 중간에 막 도로가 침수도 되고 막 이래요. 그럼 이거 이제 인생이 빡빡해진다. 알았지? 이거 더하기로만 하면 이거는 진짜 최후의 수단. 못해먹겠어 이럴 때 이제 어쩔 수 없이 한번 맨땅에 헤딩하는 기분으로 하는 거고 웬만하면 수식으로 연습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같은 것이 있는 순서대로 나열하기 맞지? 그거야. 길 가는 방법. 그러면 요 길을요 요렇게 자르고 45도만큼 회전을 시키면 13번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맞아, 맞아. 그럼 얘도 어떻게 하면은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면 되겠죠. 근데 문제는 요가 되는 건 뭐냐면 보통 이 테두리에 대한 내용만 준다고. 중간에 대한 조건은 우리가 새로운 점들을 찍어가면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를 들리고 여기서 여기를 가는 거 이런 거를 문제에 맞게끔 중간에 꼭 지나가야 되는 경로를 웬만하면 점을 길보다는 점을 새로 설정해가지고 케이스로 나눠가지고 그런 거 보는 수밖에 없거든. 알았지? 그 첫 시간에 얘기했듯이 계속 케이스 나누는 거야. 기본식은 있는데 케이스에 맞게끔 그 식을 어떻게 변형해서 쓸 건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가면서 봐야 돼.
이해가? 12, 13번 해봐. 쌤 이거 29번이요. 29번이요. 이 6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감이 안 오는데 6 빼야 되는 건가요? 6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네. 나를 여사건으로 바라보는 건 어떨 것 같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맞지? 네. 아 근데 그렇게 생각하기 전에 일단은 이 6이 이 6이 이 문제 풀 때 여기 생각보다 큰 비중을 차지하잖아. 알았어. 이렇게 크게 나오는 게 맞나? 아 근데 그러면은 짝수인 걸 어떻게 맞추셨어요? 짝수인 걸 어떻게 맞추냐고? 쌤 말. 자, 일단 좀 알 것 같아요. 오케이. 아니 사고력이 줄어들까봐 말을 아끼는 거야. 나도 말하면 속은 편하죠. 그 앞쪽을 봐도 내용은 나오지 않아. 생각하는 힘을 길러야 되는 거란다. 어? 미적분은 좀 하니? 네, 아니요. 어? 아니요. 아니야? 그 확통의 목숨 걸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은? 네. 자, 내가 싫어하는 말이긴 한데 컨셉을 외워. 네. 알았지? 집에 가서 영상 오늘 쭉 찍어놓은 거 보면서 내일 학원 오기 전까지 꼭 1회 이상 보고 똑같이 다시 한번 풀어봐. 똑같은 방법으로. 물론 다른 방법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답안지에 다른 풀이가 있을 거야. 근데 선생님은 알다시피 풀이 방법대로 안 풀어주거든요. 웬만하면 그게 아닌 걸로 풀어주려고 노력을 하거든. 왜? 어차피 너희 답안지 볼 거잖아. 새로운 방법은 답안지로 익힐 거거든. 그래서 근데 이제 답안지랑 내 풀이 방법은 똑같다. 그거는 외통수인 거야. 알았지? 수학 수사할 때 많이 느꼈잖아요. 선생님 답안지랑 내용이 다른데 일부러 다르게 풀어주는 거야. 답안지는 너희들이 볼 거잖아. 네네. 미안합니다. 이제 의욕만 앞서가지고 화장실 갈 시간도 안 주고. 자, 애들이 출발하는데. 빰빰빰 빰빰빰빰. 여기서 만날 수도 있죠. 아니면 뭐 다른 경로로 가야지. 막 갔다가 여기서 만날 수도 있죠. 또는 여기서 만날 수도 있죠. 만나는 길이, 만날 수 있는 길 자체가 세 가지가 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CB라고 합시다. 여기까지 이해가? 일단 이거 와서 만나야지. 얘도 와서 만나는 거야. 길은 여러 가지가 있어. 하지만 C에서 만나거나 D에서 만나거나 E에서 만날 수밖에 없어요. 이야기가 지금 C에서 만나거나 D에서 만나거나 E에서 만나는 거니까 각각의 케이스를 세 가지로 나눠서 구한 다음에 더해야 돼. 여기가 있잖아. 근데 그러면 서로 길을 다르게 가고 다 저기서. 다르게 가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무조건 똑같이 갈 거야. 맞아, 맞아. 네. 근데 얘네들이 만나야 된단 말이야, 일단. 네. 만나려면 D에서 만나거나, 만나려면 D에서 만나거나, C에서 만나거나, E에서 만나야 돼. 만나야 돼, 일단. 여기가 이해가 돼? 네. 왜냐면 두 사람이 만나는 경우를 구하래잖아. 네. 그러니까 강제로 만남이 이루어지게 만들어줘야 돼. 여기가 이해가 갔어? 네. 그러면 일단 야, 우리 C에서 만났어요 라고 얘기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세는 건 그냥 공식 가지고 쓰면 되죠?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죠. 근데 이제 갑이야. 을이 출발했는데 식이 달라지는 게 있어 없어? 없어. 지금. 경로는 다르지만 식의 구성이 똑같잖아. 여기가 이해 갔어? 두 번째, 야 우리 D에서 만났어요 라고 하면 갑이 일단은 여기까지 갔어. 그리고 여기서 여기 가야 돼. 2팩을 1팩 1팩으로 나누니 두 가지인 거죠.
위로 가느냐 아래로 가느냐. 괜찮아? 그럼 B에서 일로 왔어. 식이 달라지는 게 있냐 없냐? 없죠. 여기까지 이해가? 화내지 말고 화내지 말고. 더하기 빼기 실수할 수도 있지. 자 A에서 2로 가. 요식 반복 맞아 안 맞아? 네, 맞아요. 계산 끝? 그 최단거리라고 써 있어서 이렇게 그렇지. 딱 오 하다가 만나야 돼. 뭐 말했잖아. 맞던 게 다시 백하는 거 없다고. 반칙이라고. 이렇게 약간 좀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그거 되죠. 이렇게. 짠. 얘는 일로 간 얘 일로 갔어. 네, 짠. 하지만 결국 뭐야? 여기서는 둘 다 와 있는 거 맞아 안 맞아? 네 맞아요. 그 얘기가 얘는 주고. 근데 만약에 저기서 여기까지 왔는데 D를 갈 때 C를 찍고 어떻게 가? 최단거리로 가야 되는데. 네. 최단거리로 가려면 길이 지금 요거랑 요거밖에 없는 거야. 갔다가 여기 갔다가 어머나 이거 안 돼. 이거 간. 못 가. 이렇게 이쪽으로. 그렇지. 이거를 45도 돌리면 요렇게 가다가 어머나 이게 간 거랑 똑같은 거야. 이게 안 되지. 아예 가려면 이렇게 가든가. 이거예요. 그래서 아까 45도 돌린 형태라고 말했던 게 그거야. 이해가냐? 14번은 집에서 한번 도전해보고 녹각 한번 보세요. 오늘은 쉬운 거부터. 네. 15번 한번 도전해봐. 얘 파이다 파이. 파이는 뭐라고? 제곱. 에이. 여기서 제곱 얘기긴 한데 한국말로 바꾸면 뭐라고 표현이 가능한 거야? 얘를 R번. R번. 중요한 단어가 있어. 좋아. 뽑는다. 나열한다. 나열한다. 알았지? 네. 중복 가능하게. 네. 골랐던 거 또 골라야 된다고. 네. 하지만 나열이다. 네. 그래서 M파이 R이다. 그러니까 N의 R제곱이다. 근데 아까 그 X랑 Y 있었을 때 Y 값이 예를 들어 생각해봐. 얘가 1, 2, 3 있었고 얘가 3, 4, 5, 6, 7이 있었어. 그러면 1이 고르는 거야. 네. 몇 개 고를 수 있어? 5개. 2는 5개. 3은 5개. 그러니까 5개 중에서 3번 고를 수 있는 거야. N개 중에서 R번 고르는 거야. 5개 중에서 3개를 중복 가능하게 고르는 거랑 똑같은 거 맞아? 그것도 함수잖아. 네. 맞지? 일단 중복돼. 자 그리고 나는 얘랑 구분이 되어져 있지. 네. 그러니까 순서대로 나열하기랑 똑같은 거야. 네. 그래서 중복 순열인 거야. 기회는 몇 번? 한 번, 세 번, 3번. 한 번의 기회당 몇 개 선택하는? 다섯 개. 5개. 그래서 얘가 Y 개수야. 개수. X 개수. 와. 다섯 개 골라. 그리고 5개 골라. 그리고 5개 골라. 이게 뭐? Y 개수. 이거 뭐? X 개수. 골라지는 게 이렇게. 쌤, 내일 모의고사 안 보죠? 근데 뭐 아직 안 돼요. 안 돼요? 나 보고 싶은데. 그럼 따로. 왜 마음이 급해? 네? 그래도- 전에 그래도 개념편 반 정도는 끝내야. 그래도 치모서는 약간 좀 리마인드 할 겸 하려고 하긴 했어요. 친구 다 다음 주 아니에요? 다음 주인데요. 시간이 이렇게 빨라요.
실무 어디지? 목요일. 네. 18분. 18번. 실무 어디지? 아? 다음 주 월요일. 아니 다다음 주. 자, 같은 종류의 도시락 7개, 같은 종류의 음료수, 도시락 7개, 음료수 9개, 초콜릿 후식인가? 4개 이렇게 있어요. 가가 읽겠습니다. 도시락을 적어도 1개에 넣는다. 그래? 상자가 A, B, C, D가 있다고 보자. 더해서 가만 본 거야. 적어도 1개 넣는데. 그러면 도시락이 7개가 있는데 4개는 이미 넣었지? 내 마음대로 넣을 수 있는 도시락은 몇 개? 3개. 왜 맨날 7이라고 써놓고 이렇게 했냐고? 나도 좀 살자. 0부터 출발이야. 왜냐면 자유롭게 넣을 수 있는 거라서 맞지? 근데 자유로운 도시락 3개야. 그러니까 누구한테 주지? 막 고민한 거지. 근데 도시락이 구분이 되냐? 안 되죠. 4H3이야? 그러니까 얘가 이쁘면 3개 다 줄 수도 있지 뭐. 다 먹어라. 황소기 우리가 됐어요. 이런 거죠. 4H3을 계산을 해본 거야. 했더니 7, 6. 6시 3이라서 20 나올까? 이게 가예요. 나를 가지고 봤더니 나가 얘기하기로 각 상자에 넣는 음료수의 개수는 도시락의 개수보다 크거나 같대. 그러면 도시락 넣은 것만큼 음료수 쏟아 넣는 거 맞아 안 맞아? 도시락 개수 딸려가지고 음료수 일단 들어간 거야? 그러면 음료수가 7개였으니까 이거 이제 내 마음대로 줄 수 있는 건 몇 개밖에 안 남은 거야. 2개밖에 안 남았어. 도시락 준 것만큼 음료수 딸려간 거야 이미. 자동으로. 이해갔어? 그 도시락 나눠주는 김에 음료수도 같이 나눠준 거랑 똑같은 거야 지금. 여기까지 이해갔지? 내 맘대로 나눠줄 수 있는 음료수는 몇 개밖에 안 남았냐? 2개밖에 안 남았어. 0부터 출발하니까. 그래서 음료수 얘기 가지고 상자에다가 넣는 거 얘기도 내 마음대로 넣을 수 있는 거는 2개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4H 물론 0부터 출발 한 명한테 몰빵 줄 수도 있다는 거야. 그거는 언제나 생각을 해야 돼. 그러니까 오시죠? 여기까지가 얘기가 나오게 됐습니다. 다를 봤어요. 다를 봤더니 각 상자에 초콜릿은 2개 이하로 넣는데 초콜릿 4개밖에 없는데 초콜릿 몇 개 있지? 4개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한 거야. 일단 애들한테 나눠줄까? 자, 초콜릿 얘기는 따로야. 그래서 뭐 가늠이 잘 안 돼가지고 4H4로 일단 계산을 해봤다. 이걸로 계산해보니까 35개가 나오죠. 이게 일단 생각해봐. 이게 지금 초콜릿이 4개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2개 이하로만 넣어야 된다며. 만약에 얘가 3개, 1개, 0개, 0개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4개는 맞긴 하는데 2개가 넘어가게 뭔가가 들어가 버렸네? 이건 말이 안 되죠. 아니면 2개, 0개, 0개. 이건 되네. 이건 되네. 4개, 0개, 0개, 0개. 얘는 어때? 안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뭐 2개 이하로 알아서 잘 들어갔겠지. 그러다 보니까 이거 뭐야? 3100 줄 서는 거랑 똑같은 거 맞아. 상자에 넣긴 넣어야 되니까. 맞니? 그래서 4팩, 2팩 나누는 거가요. 이거는 4팩, 3팩 나누는 거 결국 4가지죠? 누가 4개 가질래? 이거 맞지? 그래서 요거 2개를 더한 16을요 35에다 빼세요. 그럼 19 나와? 이야기 구성이 뭔데? 도시락 나눠주고요. 음료수
배치됐고 나머지 거 자유롭게 나눠주고요. 그리고 초콜릿도 나눠줍시다. 맞아 안 맞아? 그래서 몽땅 곱해주면 되겠죠. 네. 그래서 3,800이라는 숫자가 나오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이해 갔죠? 자, 뭐다? 웬만하면 가나다 순서대로 좀 나눠주자. 알았지? 민아 15번 나왔어? 네. 몇 나왔어? 5원. 아니에요. 네. 15번 맞지? 네. 5번 아니에요. 네 그런가 봐봐. 자 일단 2파이 4는 16 나왔어? 네. 자 3H2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 아. H는 이거 파이가 아니야. 호모지니어스거든? 얘는 뭐냐면은 아까 전에 그 표 그려가지고 봤던 네 가지 얘기 있었죠? 네. 얘거든 얘. 즉 중복이 되고 네. 순서는 또 안 보는 이상한 애예요. 골랐던 거 또 골라도 되는데 순서는 안 보겠대. 네. 알았지? 그럼 얘는 뭐 이론도 좋지만 컨비네이션으로 바꾸면 앞에 뒤에 숫자를 더해서 1을 빼. 얘랑 똑같은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NHR은 N 플러스 R 빼기 진 컨비네이션 R이랑 똑같은 거거든? 이건 공식이야. 그냥 외워. 알았지? 지금 설명하기에는 지금 공식을 증명해 주기에는 너무 오래 걸려. 그냥 외워. H는 뭐라고? 일단 중복돼 안 돼? 돼요. 순서 중요해 안 중요해? 안 중요해요. 알았지? 그래서 얘는 한국말로 바꾸면 중복 조합이야. 컨비네이션 친구야. 근데 얘와 얘의 다른 점은 얘는 골랐던 거 또 고르면 안 돼. 알았지? 얘는 골랐던 걸 또 고를 수 있어. 그러니까 사과 종류. 사과들끼리 구분이 되냐? 안 되지. 같은 종류의 사과. 맞지? 그런데 몇 개를 담는가만 중요한 거야. 나열하는 게 아니라. 이해 갔어? 그래서 H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면 바꿔서 쓰는데 그러면 H를 뭐에 갖다 쓰냐면 가장 대표적으로 그냥 도시락까지만 설명해 볼게. 내가 도시락이 7개가 있어. 종류가 구분이 안 돼. 그러면 내가 만약에 4명의 사람한테 나눠준다고 생각해봐. 우리 팀 4명한테 나눠주는 거야. 우리 팀. 알았지? 그러면 예를 들어 한 명이 도시락을 몰빵 받을 수도 있어. 맞지? 그리고 다 굶어 이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골고루 나눠받을 수도 있죠. 맞죠? 그럼 요거 입장에서 보면은 요거에 들어가는 개수가 A개, 여기에 도시락 배달되는 게 B개, C개, D개 하면은 나 7개라고. 이해가냐? 그러니까 도시락과 이 도시락 사이에 구분이 안 가는 거야. 그리고 도시락이 중복으로 해서 들어갈 수도 있어. 한쪽으로 몰빵. 알았지? 그렇게 되면 C가 이렇게 되고요. 얘는 그러면 뭐냐면 4H7이랑 똑같은 거야. 중복은 골랐던 걸 또 고르는 거랑 똑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요 N이 R보다 더 작아도 돼. 알았지? 그러면 앞뒤를 더해서 1을 빼니까 10이냐? 앞뒤를 더해가지고 1을 빼내면. 그리고 컨비네이션 7이야? 10C7은 10C3이랑 똑같아. 여기 있는 숫자 2개 더해가지고 10이랑 똑같으면 돼. 왜냐면 약분을 덜하기 위해서야. 아니 위에다가 10 곱하기 76543 밑에다가 76543이 약분은 힘들잖아. 이렇게 줄이는 거야 다이어트. 그리고 나서 19, 8, 3, 2, 1 해가지고 약분을 빡 하다 보니까 120개를 나눠줄 수 있다는 거거든. 도시락을 나눠줄 수 있는 방법이지.
똑같은 도시락이야 대신. 근데 만약에 문제가 조건이 좀 바뀔 수도 있어. 어떻게? 야, 우리도 하나씩은 먹고 살아야지. 야, 도시락 일단 하나씩 나눠줘. 그러면 일단 내가 도시락 4개 소비한 거 맞냐? 그럼 내가 자유롭게 나눠줄 수 있는 도시락은 몇 개로 줄었어? 3개로 줄었지? 그러면 일단 하나씩은 받아야 돼요. 야, 도시락 못 받는 사람 있으면 안 되지 라고 입장에서 바뀌게 되면 여기가 이제 숫자 3으로 바뀌어. 한 개씩은 받아야지. 그러면 요식이 이해가 갔어? 네. 그럼 받아. 이해가 갔어? 이게 바로 뭐다? 중복 조합. 알겠죠? 오늘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다음 주에